혹시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린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계단 운동법을 통해 단 3개월 만에 20대 체력을 되찾은 70세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한 운동법, 바로 계단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사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계단 운동은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올해 72세이신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2층 집에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외출도 꺼리시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다 보니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느끼고 계셨죠. 병원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운동을 권했지만 정작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할머니께서 저희가 알려드린 시니어 맞춤 계단 운동법을 시작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계단 한 칸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셨던 분이 이제는 아파트 5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실 수 있게 되었고 무릎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체력이 좋아지면서 자신감도 회복되어 이제는 등산 모임에도 참여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계단 운동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 운동을 단순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계단 운동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체계적인 운동법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근력 강화, 심폐 기능 향상, 균형 감각 개선, 골밀도 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계단 운동이 시니어분들에게 왜 좋은지부터 시작해서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 단계별 운동법,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사례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투자가 되길 바랍니다. 계단 운동이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아파트, 주택가, 공원 등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계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나 장비 없이도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기 부담스럽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도 실내 계단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로는 복합 운동 효과입니다. 계단 운동은 단순히 다리 근육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복합 운동입니다. 하체 근육인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은 물론이고 균형을 잡기 위해 복근과 등 근육도 함께 사용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는 중력에 저항하면서 몸을 끌어올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꺼리시는데 올바른 자세로 하는 계단 운동은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체중 부하 운동이기 때문에 골밀도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심폐기능 개선입니다. 계단 운동은 심박수를 적절히 높여주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심폐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균형 감각과 협응력 향상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은 한 발씩 번갈아 가며 몸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동작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과 신체 협응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낙상 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규칙적인 계단 운동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줄이고 기분을 개선시킵니다. 또한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단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준비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상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최근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복과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운동복은 몸에 너무 끼거나 헐렁하지 않은 편안한 것을 선택하고 신발은 발에 잘 맞고 쿠션이 좋으며 미끄럽지 않은 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계단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밑창이 마모된 신발은 절대 신으면 안 됩니다. 운동 환경도 중요합니다. 계단은 난간이 있고 조명이 밝으며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야외 계단의 경우 비가 온 후나 눈이 온 후에는 피하고 실내 계단도 청소 직후 물기가 있다면 완전히 마른 후에 이용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은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계단 운동 전에는 반드시 5에서 10분간의 준비 운동을 통해 몸을 충분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 주요 관절을 부드럽게 돌려주고 다리 근육을 가볍게 스트레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단 운동의 기본 자세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의 올바른 자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체는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을 향해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 발만 보고 걷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줍니다. 무릎은 발가락 방향으로 정렬하고 발은 계단 중앙에 전체적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발끝만 걸치거나 발뒤꿈치만 닿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발씩 천천히 올라가면서 체중은 앞쪽 발에 완전히 이동시킨 후 다음 발을 올립니다.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거나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허리는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고 과도하게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지 않아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무릎과 발목에 더 많은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발 전체를 계단에 안전하게 디디고 체중을 천천히 이동시키면서 내려가야 합니다. 급하게 내려가거나 뛰어내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난간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난간은 균형을 잡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체중을 지탱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난간을 가볍게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난간에 매달리거나 끌리듯이 올라가면 오히려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호흡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이 기본입니다. 너무 숨을 참거나 과도하게 헐떡이면 안 됩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규칙적으로 호흡하면서 운동해야 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단계별 운동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단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1단계는 적응 단계로 첫 1~2주간은 하루 5에서 10분 정도만 운동합니다. 계단 5에서 10개 정도를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2단계에서는 올바른 자세를 익히고 몸이 계단 운동에 적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고 다음 날 근육통이 심하다면 하루 쉬어도 됩니다. 2단계는 기초 체력 단계로 3~4주차에는 운동 시간을 10에서 15분으로 늘리고 계단 개수도 15에서 20개로 증가시킵니다. 2단계에서는 오르내리는 횟수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3~4회 정도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3단계는 체력 향상 단계로 5에서 8주차에는 운동 시간을 20에서 25분으로 늘리고 계단 개수도 25에서 30개로 증가시킵니다. 2단계에서는 속도를 조금씩 높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세요. 4단계는 유지 및 발전 단계로
8주 이후에는 개인의 체력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절합니다. 30분 이상 운동할 수 있고 계단 개수도 5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변형 운동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계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관절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운동량을 줄이거나 며칠 쉬어야 합니다. 계단 운동의 효과를 높이고 지루함을 덜기 위한 다양한 변형 운동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운동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런 변형 운동을 통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벌 운동입니다. 빠르게 계단을 오르는 구간과 천천히 걷는 구간을 번갈아 가며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개 계단을 빠르게 오른 후 5개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는 식입니다. 이 방법은 심폐 기능 향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드 스텝입니다. 계단을 정면으로 오르는 대신 옆으로 서서 한 발씩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 운동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옆구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균형을 잡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 번에 2계단씩 오르기입니다. 체력이 좋아진 후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에 2계단씩 큰 보폭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하체 근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뒤로 내려가기입니다. 계단을 등지고 뒤로 걸어서 내려가는 방법으로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팔 운동 병행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팔을 크게 흔들거나 간단한 팔 운동을 함께 하는 방법입니다. 전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익숙해진 후에 시도하세요. 여섯 번째는 멈춤 운동입니다. 계단 중간중간에서 멈춰서 제자리에서 발을 들어 올리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변형 운동들은 기본 운동에 충분히 익숙해진 후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시도하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항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세요. 계단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기 위한 동기부여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계단 20개를 쉬지 않고 오르기, 3개월 안에 아파트 5층까지 올라가기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이 지속적인 동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 기록 작성입니다. 운동 일지를 써서 자신의 발전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 몇 개의 계단을 올랐는지, 운동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운동 후 컨디션은 어떠했는지 등을 기록하면 자신의 향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파트너 찾기입니다.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동료나 친구를 찾아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운동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꾸준한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 중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대화를 나누며 운동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보상 시스템입니다. 운동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새로운 운동복을 사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건전한 보상을 통해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다양화입니다. 같은 계단만 이용하지 말고 여러 곳의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집 근처 아파트 계단, 공원 계단, 지하철 계단 등을 번갈아 이용하면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지루함을 덜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절별 운동 계획입니다. 계절에 따라 운동 방법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봄에는 야외 계단을 이용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시간대에 실내 계단을 이용하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며 공원 계단을 이용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 계단을 이용하는 식으로 계절감을 살려보세요. 일곱 번째는 진행 상황 공유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운동 계획과 진행 상황을 공유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운동 전후 사진을 찍어서 변화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단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추가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시간 선택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사 후 한두 시간 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 식사 직후에는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하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저녁 8시 이전에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강도 조절입니다. 운동 중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로 시작하세요. 너무 숨이 차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심박수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가 적절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 빈도입니다. 초보자는 주 2, 3회, 숙련자는 주 4, 5회 정도가 적절합니다. 매일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휴식일을 두어 근육 회복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운동 전후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되 운동 중에는 갈증을 느낄 때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배가 불러서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옷차림입니다. 너무 두꺼운 옷은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고 너무 얇은 옷은 체온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겹쳐 입어서 체온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 전 컨디션 체크입니다. 운동 전에 혈압, 맥박, 전반적인 컨디션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평소보다 혈압이 높거나 맥박이 빠르거나 몸이 좋지 않다면 운동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운동 후 쿨다운입니다. 운동 후 갑자기 멈추지 말고 5-10분간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서서히 안정시키세요. 그 다음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면 다음 날 근육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변화 관찰입니다. 체중, 혈압, 혈당, 수면의 질, 기분 등 운동으로 인한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세요. 이런 변화들을 확인하면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계단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통증입니다. 계단 운동 중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운동량 때문입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거나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 전체를 계단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운동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는 발목 부상입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삐끗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화를 착용하고 계단 상태를 확인한 후 운동하며 필요할 때는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어지럼증입니다. 운동 중 어지럼증이 생기면 즉시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혈압이나 혈당 문제 또는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니 자주 발생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는 근육 경련입니다. 운동 중이나 운동 후 근육 경련이 생기면 해당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고 마사지하세요. 수분 부족이나 전해질 불균형 때문일 수 있으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호흡 곤란입니다. 운동 중 심한 호흡 곤란이 생기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심폐 기능의 한계를 넘어선 것일 수 있으니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운동 후 며칠 동안 피로감이 지속되면 운동량이 과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와 빈도를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세요. 일곱 번째는 동기 부족입니다. 운동을 시작했지만 며칠 후 동기가 떨어져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운동 목표를 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으로 재설정하고 운동 파트너를 찾거나 작은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계단 운동을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 증가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가세요. 급하게 서두르면 부상의 위험이 있고 오히려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 우선입니다. 아무리 운동 효과가 좋다고 해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과감히 운동을 중단하고 항상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하세요. 세 번째는 개인차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운동하세요. 나이, 체력,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니까요. 네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계단 운동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운동을 의무감으로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거나 친구와 함께 하거나 운동 후에 상쾌함을 즐기는 등 운동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여섯 번째는 목표 의식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세요. 목표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고 달성할 때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일곱 번째는 전문가 조언입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운동 방법이 확실하지 않다면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의 기본입니다. 계단 운동은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접근하기 쉽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다양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계단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계단 운동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